안녕하십니까. 저는 IC 패키지 그리고 EBS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40분 동안 전달해 드릴 내용은 먼저 HDAP라고 하는 새로운 패키지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주요 고객분들이 저희 익스피디션 IC 패키징 솔루션을 왜 채택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 간의 3D IC 패키지 구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플래닝을 하고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AP, High Density Advanced Package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패키지 영역과 PCB 영역은 거버 아웃풋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시고 설계 툴 역시 윈도우 베이스의 툴이 많이 있었고요. 반대로 IC 영역에 대해서는 GDX2 아웃풋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설계 툴 역시 리눅스에 기반하는 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F5WAP와 같은 패키지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영역이 점차 좁혀지고 있고요. 이러한 중간 영역을 저희 멘토에서는 High Density Advanced Package라는 새로운 용어를 채택해서 줄여서 HD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AP라고 하는 패키지 분야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2.1D, 2.5D, 3D와 같은 HBM이 적용된 인터포저 베이스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0핀 또는 10만 핀 이상의 굉장히 하이 덴시티의 패키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 다이를 사용하는 10개 이상, 20개 이상의 다이를 사용하는 큰 모듈 디자인도 HDAP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복잡해진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각 여러 개의 다이, 인터포저, 그리고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연결 정보를 최적화해서 최종 제품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아진 핀 카운트에 대해서 과연 설계자에게 얼마나 자동화 기능을 지원하는지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이러한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GDS로 추출했을 때 그 퀄리티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존까지는 이 개별 컴포넌트에 대한 검증만 진행했는데 실제 3D 스택 구조에서 어셈블리 단계에서 검증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 연결이 완료가 잘 됐을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실제 HDAP 설계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여기서 패키지 설계에 HDAP 같은 큰 사이즈의 패키지를 진행하셨다면 경험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멘토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3D IC 패키지 구조, 그리고 HDAP 설계를 위해서 하나의 통합 플로우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각 연결 정보들에 대한 플래닝이나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넷리스트를 관리하는 익스피디션 서브스트레이트 인티그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임플멘테이션을 담당하는 익스피디션 패키지 디자이너, 그리고 최종 검증을 위한 캘리버 3D 스택을 통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보셨던 이러한 통합 플로우를 위해서는 각 요소 툴별로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던가 직접적인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IC, 패키지, PCB 영역까지 모든 도메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툴 간의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익스피디션 패키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AIF, ODB++, GDS2라던가 거버 등과 같은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고객분들이 익스피디션 IC 패키징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칩 메이커, 스마트폰 프로세서 메이커, 파운드리, 오사트, IDM, 팹리스 등과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분들께서 저희 툴을 채택하셨고요. 주된 이유로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진행이 되면서 경쟁사 툴을 사용하셨을 때 크래시가 많이 발생하거나 퍼포먼스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5WAP와 같은 패키지나 RDA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패키지는 GDS2에 대한 아웃풋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퀄리티 이슈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큰 이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인오프 툴이라고 하는 캘리버 3D가 있습니다. 캘리버 3D 스택과의 직접적인 인티그레이션과 기존에 사용하시던 DRC, LBS 기능들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큰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실제 저희 멘토 솔루션과 경쟁사 솔루션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 커버리지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떠한 기능들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셨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커버리지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은 A부터 이제 인텔, 퀄컴, TSMC가 되겠습니다. 세 개 회사에서 넷리스트를 최적화한다거나 또는 3D IC 베리피케이션을 구현한다거나 그리고 레이아웃을 라우팅을 직접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 프로덕션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IC 패키지에 대한 연결 정보들을 어떻게 플래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종 간의 연결 정보라든가 연결 프로토타이핑 또는 제품 프로토타이핑을 담당하는 솔루션은 익스피디션 서브스트레이트 인티그레이터, 저희는 줄여서 XS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XSI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진 컴포넌트, 이런 다이라든가 인터포저, 패키지 영역까지 이뤄서 최적의 연결 정보를 갖고 라우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최적화 자동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패키지 제품을 이제 개발하실 때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다이, 동일한 다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XSI에서는 이러한 모든 구조들을 하나의 DB로, 하나의 플랫폼에 모두 구현해 놓으시고 라우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토타이핑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엑셀 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 정보를 최적화한다거나 그래서 범프 맵을 매뉴얼로 바꾸신다거나 또는 BGA 맵을 매뉴얼로 바꾸셨는데요. XSI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HDEC과 같은 10만 핀 이상 되는 부분이나 뭐 다이가 10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매뉴얼로 작업하시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XSI를 이용하시면은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XSI 화면이 구동된 상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이 플랫폼에 여러 개의 디자인들이 모두 구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플렉스 보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BGA 그리고 이 BGA는 동일하게 다른 PCB 보드에서도 사용되는 부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플렉스 보드에서 먼저 임의로 부품을 배치한 다음에 주변 컴포넌트와의 연결 정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보셨던 엑셀 시트를 수정하시고 다시 임포트를 하셔야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언레블이라는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연결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최적화한 연결 정보는 자동적으로 다른 PCB 보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PCB 보드로 넘어가서 현재 BGA가 가지고 있는 연결 상태를 보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A2와 A3 BGA가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플렉스 보드로 이동해서 변경할 수 있는 위치로 부품을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언레블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위치로 BGA 컴포넌트를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언레블을 이용하시면은 현재 위치에 있는 상태로 최적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게 되고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이 다른 개별 PCB 보드로 넘어가서 연결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2와 A3 간의 연결 상태가 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각 디자인별로 익스포트 레이아웃을 이용하시면은 개별 디자인에 대한 라우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XSI와 레이아웃을 동시에 사용하시면은 별도의 엑셀 형태의 파일을 임포트 하시거나 익스포트 하시는 작업 없이 바로 최적의 연결 상태로 라우팅을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라우팅을 진행하면서 XSI와 레이아웃 툴 간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아웃 툴을 실행했을 때 바로 최적의 연결 상태가 그대로 올라와서 밑에 보시는 이 스케치 라우트라고 하는 자동화 기능, 라우트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연결을 완료했고요. 네, 다른 부분은 이 리드 프레임 패키지와 이 BGA 간의 연결은 멀티플로우라고 하는 기본 라우트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도해 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실제 처음에 연결하기 전에는 넷이 굉장히 깔끔해 보였지만 실제 라우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연결이 많이 꼬이고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뭐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해서 매뉴얼로 범프 맵이라든가 BGA 맵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없이 현재 디자인 상태를 저장한 다음에 바로 XSI로 넘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XSI에서 임포트 레이아웃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현재 라우트 상태가 올라오게 되고요. 넷 커넥션이 현재 트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끝부분에 보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보시고 이번에는 BGA 이 부분은 변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넷을 원하시는 넷을 선택해서 선택된 BGA만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연결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나머지 넷들도 동일하게 언레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를 다시 익스포트 레이아웃을 이용하시면은 변경된 넷 정보가 바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연결을 완료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추가 비하를 뚫으시거나 트레이스를 돌려서 라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이 굉장히 짧은 패스로 연결을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HDEV에 대한 피지컬 임플멘테이션 어떤 솔루션을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 임플멘테이션 주로 라우트 역할을 하는 툴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익스피디션 패키지 디자이너, 저희는 줄여서 XP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XPD는 단순히 이제 라우팅 영역만 담당하는 툴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멀티 다이에 대한 스태킹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FOWLP 인터포저 설계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 키트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 패스트 3D 솔버라고 하는 3D 솔빙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솔빙을 통해서 RLGC를 바로 익스트랙션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보셨던 하이퍼링스 DRC라고 하는 커스텀 룰을 구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스 DRC 기능도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커스텀 룰을 바로 구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XPD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동화 기능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멀티 사이즈의 디게싱호를 자동으로 추가하면서 동시에 카파 덴시티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페어 레이어 간, 2번, 3번 간의 덴시티 갭을 5% 이하로 맞춰라. 그런 룰들을 줘서 자동으로 5% 이하로 맞춰주는 기능도 있고요. 반대로 타겟 값을 직접 레이어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100마이크로부터 60마이크로까지 디게싱호를 추가하면서 이 타겟 값을 맞추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XPD 상에서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디파인된 100마이크로, 80마이크로, 60마이크로의 디게싱호를 스킴으로서 저장을 해놓고 런 베이스를 실행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100마이크로까지 디게싱호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마이크로 디게싱호를 추가했을 때에 대한 덴시티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덴시티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값은 이렇게 범위로 레인지를 결정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타겟 값을 결정한 다음에 타겟 값을 맞추도록 하는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 타겟 레인지 값을 맞추도록 100마이크로부터 80마이크로, 60마이크로의 디게싱호를 순차적으로 뚫어주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타겟 값에 100마이크로 디게싱호를 추가했을 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네, 80마이크로 디게싱호를 추가했을 때는 1번, 2번, 4번은 일치했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자동적으로 레이어 3번만 디게싱호를 추가하게 됩니다. 네, 지금 동영상은 이제 60마이크로까지 추가해도 0.3%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디게싱호 사이즈를 바꾸신다거나 이 피치를 바꾸신다거나 또는 클리어런스 룰 자체를 바꾸시는 등으로 해서 쉽게 카파 덴시티 값을 원하시는 타겟 값으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인터포저 설계를 진행하실 때 XPD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경쟁사 툴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을 나와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약 25만 핀 정도의 인터포저 설계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를 한다거나 플레인을 추가한다거나
디게이싱호를 추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쟁사 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도 기본 기능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은 스케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세미 오토 라우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설계자에게 라우트를 가장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바로 보시면 네, 스케치 라우트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패스를 그린 다음에 그 패스를 따르도록 하는 세미 오토 라우트 기능입니다. 패스를 그린 다음에 선택된 넷들에 대해서 스케치 라우트를 실행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연결을 완료해 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변경해서 원하는 패스를 다시 그린 다음에 스케치 라우트를 실행해 주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원하는 패스대로 라우트를 완료하게 됩니다. 네, 굳이 패스를 그리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넷 커넥션 방향을 따라서 연결을 완료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실 동영상은 스케치 플래너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방금 보셨던 스케치 라우트를 동시에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를 그리고 그에 대한 패스를 원하는 넷들을 선택해서 플래닝을 하는 작업인데요. 이 스케치 플래너의 이 패스 두께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선택된 모든 넷들에 대한 트레이스와 위스 스페이스를 다 계산했을 때 그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우트 방향을 따르도록 여러 개의 라우트 패스를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미 트렁크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스케치 라우트는 양쪽을 모두 연결을 완료했는데 이렇게 일부 영역은 이스케이프 트레이스 영역은 남겨놓고 연결을 완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BGA나 다이패드와 같은 촘촘한 영역에서는 매뉴얼로 작업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은 실제 인터포저 설계를 진행할 때 에이직 다이, 왼쪽 부분이 에이직 다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HBM 다이인데 그 HBM 다이, 에이직과 HBM 간의 굉장히 먼 거리 영역을 스케치 라우트를 이용해서 쉽게 완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죠. 최소화하면서 연결을 쉽게 완료해 주고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이 주변에 옵스트럭트 영역을 줘서 스케치 라우트 결과가 옵스트럭트를 넘어가지 않도록 디파인을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은 이렇게 에이직과 HBM이 적용된 인터포저 설계는 동일한 HBM 다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에이직과 HBM 연결 자체를 리유즈하는 부분이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오프셋 값을 입력한 다음에 프리뷰를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카피를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트레이스와 비하들을 한꺼번에 연결을 완료해 줍니다. 네, 이러한 작업들을 다 매뉴얼로 트레이스를 하나하나씩 연결하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메모리 다이기 때문에 메모리 다이 자체 내에서 시그널 라우트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하나 내에서도 이러한 연결을 반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오프셋 값과 카피 수를 결정해 주신 다음에 프리뷰를 보시면서 카피를 실행해 주시면은 원하는 카피 수를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아진 핀 카운트에 대해서 설계자가 빠른 시간 안에 라우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XPD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기능으로 3D 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 스택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3D 모델링을 지원하는데 특된 다이 간의 범프 연결이라든가 그리고 캡 카파필라 같은 3D 모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D 모델을 실제 인텔에서는 시뮬레이션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와이어 본딩에 대한 3D DRC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GDS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S라는 아웃풋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경쟁사 툴을 사용하셨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별도의 GDS를 에디트하는 툴을 구매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캘리버라고 하는 사인오프 베리피케이션을 진행하고 계신데 클린 GDS를 만드는 과정이 이터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고 에디트 수정을 이 별도의 다른 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실제 레이아웃 디자인과 클린 GDS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엑스피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작은 사이즈도 문제없이 GDS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인오프 검증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인오프 캘리버를 바로 구동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인티그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이터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하이퍼링스 DRC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기존의 캘리버에서 사용하던 70%의 룰들을 하이퍼링스 DRC를 이용해서 디자인 단에서 바로 검증을 하고 사인오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이터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분들과의 이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특별한 디자인 키트 기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OWLP를 위한 필요한 여러 개 쌓인 디게싱 보인들을 자동적으로 추가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릴리프를 위한 지그재그 패턴 또는 비하에다가 이렇게 메쉬 패드를 추가하는 기능들도 키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D 솔빙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탑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XPD 상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으면은 바로 이 애널리시스 컨트롤에서 패스트 3 솔버를 구동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넷을 선택한 다음에 애널라이즈 셀렉션을 실행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3D 솔빙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별도의 크롭 작업이라던가 별도의 포트를 추가하는 작업 없이 바로 결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오픈 IBIS 모델을 실행해 주시면은 IBIS의 패키지 모델을 생성해 주고 RLGC 매트릭스를 바로 추출해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리포트 형식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 리포트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웹 베이스의 HTML 형태의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한, 좀 더 사용자가 보기 좋은 리포트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보셨던 이제 하이퍼링스 DRC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바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보셨던 유사한 화면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이퍼링스 DRC의 패키지 제조에 관련된, 패키지 어셈블리에 관련된 룰들을 디파인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단에서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캠 350을 사용하신다거나 또는 캘리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내가 필요한 룰들을 디파인해서 디자인단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그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큐트 에러들을 클릭했을 때 디자인 화면에 바로 하이라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툴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에러 리포트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에러를 하이라이트 해주고 설계자가 바로 수정하는 작업을 통하시면은 이터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이제 FOWLP 디자인 킷이라던가 하이퍼링스 DRC를 위한 커스텀 룰들은 랭귀지로 다 구현이 된 건데요. 이렇게 저희 멘토에서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랭귀지를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객분들이 VB 스크립트나 티크를 이용해서 구현하셔도 되고 저희 멘토로 요청을 하셔서 기능 개발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3D 스택 구조를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이제 검증이라고 하면은 스택된 구조가 아니라 각 개별 다이, 인터포저를 그냥 검증을 완료하고 어셈블리 단계에서는 검증이 잘 됐다는 걸 가정하에 바로 어셈블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다이 1번부터 패키지 비주얼까지 연결이 잘 됐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저희는 이제 커넥션 체크를 하는 LBS라고 하는데 이러한 검증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DS 간에 다이와 인터포저 간에 얼라인이 잘 맞는지 이것들을 검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이 여러 가지의 다이라든가 인터포저 패키지 또는 PCB까지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XSI에서 여러 데이터 포맷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구현해 놓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위자드, 3스틱 위자드라고 하는데 그 위자드에서 스탠다드된 포맷으로 바로 뽑아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LBS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XSI에서 시스템 레벨의 넷리스트를 바로 표준화해서 뽑아낸 다음에 캘리버 3스택 LBS를 구동하는 플로우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개의 소스 데이터들을 XSI에서 구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캘리버 3스택을 구동하기 위한 어셈블리 디스크립션 파일 또는 룰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파일들을 위자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레벨의 넷리스트를 뽑아서 캘리버 결과를 바로 사용자에게 뿌려주는 플로우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자드를 좀 설명해 드리면 XSI에서 이 캘리버 3스택 위자드를 구동시키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이 안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PU만 검증을 하겠다. 또는 GPU에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HBM을 검증하겠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을 위자드 안에서 구성만 해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이 원클릭 버튼을 통해 필요한 룰 파일들을, 디스크립션 파일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FOWLP라고 하는 디자인을 검증을 할 건데요. FOWLP가 인터포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FOWLP 위에 탑다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자드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이 보이게 되고 자동적으로 이 3스택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컨피그레이션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구성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FOWLP에 필요한 GDS를 설정해 주시고 각 U1, U2, 탑다이가 가지고 있는 GDS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 원클릭 버튼을 이용해서 이러한 룰 파일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캘리버가 친숙하신 분들은 이러한 룰 파일들을 원래는 다 사용자가 매뉴얼로 다 타이핑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랭귀지를 짜는 것처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원클릭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원하는 구성의 룰 파일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미널만 하나 띄워서 이 런 실행 파일만 실행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FOWLP와 탑다이 두 개가 있는 스택 구조를 LBS 검증을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뿌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캘리버가 구동이 완료된 상태고요. 에러를 선택한 다음에 이게 지금 넷이라는 글자인데 넷을 선택하시면 소스 넷리스트 상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넷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표시가 되고, 실제 레이아웃 GDS 상에서는 두 개의 넷이 쇼트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픽적으로도 화면에서 어느 위치에 쇼트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러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줌 아웃을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넷이 어느 위치에 쇼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오픈이 발생한 에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온 동영상은 동일하게 이제 LBS 검증을 진행한 건데요. 지금 보셨던 화면은 이제 캘리버에서만 그 결과를 확인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선된 기능으로서 캘리버에서 뿌려주는 결과를 하이라이트 했을 때 XSI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이제 크로스 프로브 기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했을 때 캘리버 상에서도 어느 넷이 문제가 있는지 표현이 되고요. 동시에 XSI에서도 어느 넷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프로브 기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XPD와 캘리버 3스택을 통한 DRC 검증하는 과정을 바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캘리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다 리눅스에서만 구동이 가능한데 저희 XPD나 XSI 같은 경우는 윈도우나 리눅스 모두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XPD에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캘리버를 구동한 다음에 캘리버는 자동적으로 리눅스에 있는 환경에서 그 결과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VNC 뷰어라고 하는 그 양쪽을 연결해주는 터미널을 통해서 캘리버 에러를 하이라이트 했을 때 자동적으로 XPD 상에서도 어떤 에러가 있는지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크로스 프로브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에러가 이름이 어큐트 앵글 에러인데요.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캘리버 화면과 XPD, 디자인단의 화면이 동시에 어느 위치에 에러가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작업이 원래는 GDS를 레이아웃을 해서 뽑은 다음에 캘리버로 임포트한 다음에 캘리버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에러 리포트를 작성해서 다시 설계자에게 넘겨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 없이 디자인단으로 바로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이터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의 3D IC 패키지 솔루션은 인텔, 퀄컴, 그리고 TSMC와 같은 유수 회사에서 이미 입증되어 풀리 프로덕션에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HDEP 3D IC 패키지 설계를 위한 레퍼런스 플로우라던가 디자인 키트, 사인오프 방법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10,000핀이라던가 10만 핀 이상까지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에 대해서 수용력이라던가 퍼포먼스가 이미 입증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버 3D 스택과의 직접적인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게 아웃풋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